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이제 3기 신도시 아파트 청약은 2021년 사전 청약으로 들어갈 확률이 99%가 됐습니다. 7월 10일 주택안정에서 보완대책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더 진행을 해라고 강조를 했죠. 김영희 국토부 장관을 불러가지고요. 원래 현행에서는 9천 세대를 이제 사전 공공주택을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민간까지 넘어가서 3만 호 이상을 사전 청약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도 이제 처음에 몰랐을 당연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지만은 이 청약 가점이 어떻게 돼요? 추첨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헷갈려 하세요. 근데 하나의 기준을 잡고 이해만 하시면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 가지만 예상이 있습니다. 그거만 딱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쉽게 하나만 기준을 잡고 그냥 움직이게 되면은 나는 여기를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요렇구나, 요건 요렇게 가구나, 요거는 모집 공고문을 봐야 되겠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쉽습니다.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기준만 잡으시면 되는데 기준은 하나를 잡으면 됩니다. 하나의 기준을 잡는데 왜 제가 비규제적을 잡았냐면은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규제적으로 갑니다. 서울에 이제 벗어나서 수도권에 전반적으로 막 그때 청약 열기가 많았잖아요. 규제적으로 지금 묶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혼돈이 오는데 비규제적을 알고 조정 대상은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수도권 내 공공택지 이런 부분 이제 네 가지밖에 없어요. 부분이 이 부분 중에서 비규제적만 알면은 나머지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의 부분만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투기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제재가 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약 가점보다 추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낮으신 분들도 붙을 확률이 높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예요. 서울이죠. 근데 가점제보다 추첨제가 더 많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쏠리겠죠. 그래서 그 비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우리말로 투기적으로 과열이 별로 없는 지역은 추첨이 많고요. 그 열기가 강할수록 가점보다 추첨보다 가점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규제적으로 보겠습니다. 비규제지역은 그대로 그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청약 열기가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85% 초과는 다 100% 추첨이다. 왜냐하면 여기는 청약 열기가 투기적으로 많이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추첨을 해서도 당첨이 돼도 그만큼 시대착을 많이 누릴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만큼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많이 없는 지역은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추첨이 더 강하다. 그래서 85% 초과는 100% 추첨이고요. 85% 이하 낮은 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주택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아무 비규제지역이들 하더라도 가점제를 줘서 청약 점수가 어느 가점 있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40%까지 주는 겁니다. 나머지는 60%는 추첨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 말고 비규제 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는 그 지자체, 그 시장이나 그 지자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45%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열기가 아니라 너무 열기가 낮아서 여기가 미달 날 것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추첨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과 수도권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비율을 봐야 됩니다. 지역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기준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규제 지역은 투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첨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맨 처음에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비규제 지역 다음에 어딜까요?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죠. 청약 과열 지역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비규제 지역에서 투기 지역의 딱 중간 사이야? 그럼 딱 중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여기서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만 생각할게요. 그러면 85% 이하 가점제가 조금 높아지겠구나.
85% 초과는 100% 추첨인데 청약 열기가 있기 때문에 100% 추첨은 안 되고 어느 정도로 가점은 가겠구나. 이렇게만 기준을 잡으면 아주 쉽습니다. 자, 여기서 확실히 기준을 잡으셨죠? 그러면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85% 초과 100% 추첨이었는데 30%만 가점으로 간 겁니다. 여기 청약 열기가 있기 때문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추첨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점이 30%가 들어간 거고 나머지 70%가 추첨인 겁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같은 경우도 원래 40%였잖아요. 40%. 지자체가 좀 정하긴 하지만 기준은 40%란 말이에요. 거기서 여기 청약 열기가 돼 있기 때문에 가점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75%예요. 그러니까 30%만 올라간 게 아니라 3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조금 헷갈릴 뿐이지 기준만 잡으면 되게 쉽습니다. 아까 40%에서 반 정도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75%, 85% 초과는 가점이 30%인 겁니다. 왜? 청약 열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투기 과열식으로 가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만 잡으면 중간중간이 아주 편합니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정 대상의 청약 과열인데 투기 과열식은 투기 지역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투기세를 확실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85% 초과는 30% 줬잖아요. 그리고 원래 85% 초과는 100% 비규제는 추첨이었는데 100% 추첨이었잖아요.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너무 심하니까 아예 그 사람 투기 세력을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는 가점이 50%, 80% 이하는 100% 가점제고 국민주택이니까 100%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85% 초과는 20% 더 올린 겁니다. 50%. 50%는 추첨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또 무주택인 사람한테 75% 주고 처분 서약을 한 사람한테 25%를 준 겁니다. 그래 투기적에 있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분 서약을 하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그래서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준이 비규제 지역은 투기 세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많이 풀어졌는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 올수록 옥죄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왜냐면 열기가 심하고 여기는 투기적이기 때문에 완전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투기자라 생각을 하고 추첨으로는 거의 확률이 없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가냐? 무주택이나 이게 그 서민들한테 정역 점수가 높고 그동안 기다린 사람한테 기회를 더 드리는 거죠. 이 청약 점수를 그렇게 이해를 되면 되는 겁니다. 청약 이런 가점제를 만든 거는 무주택 있는 사람들한테 더 기회를 주는 거죠. 주택을 있는 사람들한테는 청약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비규제적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점하고 추첨에 대해서 이해를 해버리시면은 아주 쉽게 머릿속에 확 박혀버립니다. 그럼 요즘 거기 나라에서 하는 이제 3기 신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2기 1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3기 신도시 할 때 청약 제도는 어떤 가점하고 추첨 비율은 어때? 이래가지고 이런 거 막 헷갈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투기 과열지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대로예요. 내용 그대로입니다. 자, 보십시오. 수도권 내 공공택지입니다. 공공으로 분양할 때는, 공공주택 지구를 분양할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이. 다만, 지자체마다 이제 수도권이 하더라도 경기도가 워낙 넓잖아요. 거기 지자체마다 여기 좀 하면은 지자체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점비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좀 청약 열기가 좀 여기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이게 조금 그 열기가 좀 낮은 지역 같다 하면은 이건 지자체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일 경우에요. 수도권 내 공공택지지만은 거기 민영이 살 때는 저기 조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확실히 딱 그 선만 잡아주시면요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비기재 지역만 딱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냥 나머지는 일사천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이해를 하시고 기준을 잡고 가시면요
여기는 여기 이 상황이야.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조정이 되는지는 그 지자체가 결정하는 거니까 모집 공고문을 봐야 되겠네. 이렇게 바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이 청약 가점제하고 초점제가 어느 지역일 때마다 이렇게 혼돈이 오시는 부분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